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의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깜짝 놀랐죠? 주말에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길래 주말에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온 뒤로 오늘 시장이 정말 급반등에 급반등을 거듭해서 종가 고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좀 시장을 좀 즐기시지 않았을까.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공매도 금지가 과연 오늘로 약발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향후 오늘도 좀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테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끌고 가느냐, 너무 궁금하신 많으실 겁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손실 보고 있는 걸 좀 어떻게 줄이느냐에 또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거고, 주식 투자 지금 잠깐 쉬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다시 투자하면 될까요? 라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아무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수익률 1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 수익률 전체 1위이신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같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유망 종목은 어떤 건지, 그 다음 수익률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우리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 전혜경 아나운서님 모시고 정확한 수익률 순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경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를 보다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냐면요, 팍스경제TV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발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대회에 출전하십니다. 참여를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들의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 종목은 5개라는 점, 그리고 6호가 이상 제시할 경우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노바렉스 20.1%, 다른 종목은 대성에너지, HPSP가 있습니다. 다음 4위 보겠습니다.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50.9%, 최고 수익률 엘컴텍 25.3%, 그 외의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 한일단조가 있습니다. 다음 3위 보시겠습니다. 바로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55.1%, 최고 수익률 우리바이오 16.3%, 다른 종목은 제주반도체,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 2위 보시겠습니다.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7.1%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S&T 다이나믹스 22.6%, 다른 종목은 우리바이오, CCS가 있습니다. 바로 1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68.7%나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기록하셨냐면요, 노바렉스 22%, 다른 종목은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드림 CIS가 있습니다. 최병문 대표님의 정확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수익률 나셨냐? 노바렉스 22%, 드림 CIS 14.6%, 인트로바이오 14.6%, 그리고 마음 AI 13.8%, 두산로보틱스 3.7%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매수일, 매도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입 날짜가 10월 30일인데 청산 날짜가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드림 CIS,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는 다음 날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실현하고 싶다, 수익률 대회 1위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참여 방법 총 2가지로 저희가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여시고요.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 내용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하시고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네 링크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타시고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 그렇게 기다렸던 반등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이게 근데 약간 저는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펀더멘털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매도를 아예 금지시켜가지고 나온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찝찝하기도 한데 근데 지금 당장 급등했으니까 너무 이제 즐겨야죠. 즐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즐기만 합니다. 저도 노란투메시 오픈채팅 막 얘기했던 종목 중에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무려 20 몇 퍼센트 갔나요? 22% 가고 막 그랬으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가 더 고민되죠. 이게 앞으로 이게 정치 선거용이냐 아니면 뭐 이게 앞으로 향후 계속될 만한 그 호재 이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내 종목 이제 여기서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되느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수익률 1위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익률 1위 모셨습니다. 근데 오시진 못했어요. 스튜디오에. 화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 네. 오랜만이십니다. 그러니까 최병곤 대표님은 계속 1위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오랜만에 MC 복귀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어쩔 리는 오셨나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날 맞춰서 온 건 아니고요. 사실 한 2주 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2, 3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좋았다고 또 온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 최병곤 대표님이 이 시장에서 정말 몇십 년이 됐고 그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 수익률로 보여주신 분인데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봤을 때 이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랑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인사 한 말씀과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또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계획하고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시장이 워낙 크게 변해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급반등을 엄청나게 크게 했었어요. 그때 코스닥 시장이 8%를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나왔죠. 그때 한번 오르고 지금 처음으로 이만큼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지수 전체가 다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공매도 관련 종목들만 반등이 정말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도 분명히 이해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맨날 내리는 것만 보다가 이거 오르는 걸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도, 물론 뭐 저도 어느 정도 예측입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 주식 말고 또 일반적인 지금 어떤 종목이 또 성장주고, 성장주가 사실 상승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한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봉환 대표님 얘기 딱 보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2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만 좀 오늘 행복했지, 사실 나머지 분들은 뭐 좋긴 좋은데 뭐 엄청 좋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향후 성장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봉환 대표님, 제가 곤란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이 공매도 금지 선거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선거용 아니어도 할만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용이 조금은 있겠죠. 물론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금지 기간도 보면은 6월까지라는 건 또 조금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100% 선거용이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복현 금감위원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사실 깨진 유리창 정도가 아니라 골목길을 쭉 걸어갔을 때 양쪽으로 있는 유리창이 전부 다 깨져 있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때까지 주가가 진행하는 모습이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고의적인 개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거용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다시 재개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 허술한 상태에서 다시 재개해봐야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은 공매도를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제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식 지수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3,500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동안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금지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 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정 가격 산출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오버가 돼서 적정 가격 산출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격을 파괴해버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순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 재개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선거용은 한 30%, 그리고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거 한 7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뭐 제가 좀 곤란한 질문 드린 거 맞는데, 근데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저도 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최병근 대표님 말 중에 공감하는 건 뭐냐면, 아니 공매도를 당연히 공매도가 있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롱숏 펀드들이 숏 치려면 숏을 칠 수 있어야지 롱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공매도를 하라 그랬지 누가 시장 교란을 하라 그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교란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공매도가 시장 교란하는 데만 쓰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순차적으로 좀 잘 정비를 하면 되는데, 이왕 정비할 바에 위클리 옵션도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왕 정비, 위클리 옵션 만기만 되면 오늘 난리예요. 참고로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거든요. 콜 옵션 오늘 150배 나왔어요. 오늘 150배 나왔습니다. 콜 옵션에서. 자, 그리고 이런 위클리 옵션도 정비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정비하는 건 좋은데 이 금지까지 시켜서 정비를 하나? 예, 근데 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조들의 장치가 좀 검지해놓고 그 사이에 좀 제대로 한번 정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 부분도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이슈가 되는 화두가 되는 얘기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사실 최봉근 대표님 모신 이유는 수익률이 1등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럼 수익률 어떤 걸로 1등했는지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수익률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바렉스, 드림CIS, 마음AI, 인트론바이오,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거의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을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두산로보틱스, 인트론바이오, 드림CIS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익 실현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인트론 바이오나 드림 CIS 같은 거는 사실 단기 낙폭이니까 거기에서 네.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간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노바렉스하고 마음 AI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바렉스.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1년 이상,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내렸어요.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완전 하락을 장기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좋아지면서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권 쪽을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최근에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대표이사가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대표이사가 주식을 자꾸만 자기 월급 받아서 그걸로 산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주가의 안정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산다라는 것은 회사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투자 대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9월 달하고 10월 달의 주가를 보시면은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40% 이상 하락을 한 거에 비하면은 한 20%대 22%, 23% 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하면서 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도 강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락 시점에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대응을 끌고 온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10월 말쯤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 급등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 향후에도 좀 더 추가 상승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로바렉스요. 예. 최근 대표님 저 로바렉스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실적 상당히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완전히 눌렸었네요. 완전히 눌렸었다가 지금 급등했는데도 이제 약간 적정 주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주봉을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처박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시장에 좀 약간 문제점이라고 봐요.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 종목도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걸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걸 반대급부로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약간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자체가 순항을 한다라면은 꾸준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노바렉스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좀 있으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빨리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잘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2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최상승 전환을 하기 전에 벌써 주가가 상승세를 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와, 어떻게 네. 이제 종목이 실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노바렉스 건기식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봤는데, 이 종목이 한번 제가 봤을 때 한번 노이즈가 났나? 한번 문제가 있었나 해서 실적을 봤더니 문제가 있는 적은 없네요. 계속 꾸준히 좋았고, 심지어 최병원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대주주나 일반 주주들 계속 주식을 사고 있어요. 계속 지금 임원들이랑. 근데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증시의 제일 문제가 이런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회사는 나빴던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작년 차트를 보시면은 재작년부터 주가가 내리는 모습 보면은 무슨 부도 차트처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실적주에 대해서 박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냥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 오늘 수급 네. 그냥 수급 2차 전지 몰린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수급 시장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종목은 나중에 빚을 다 할 때가 빚으로 볼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걸 발굴하신 이 최병훈 대표님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런 종목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그 최병건 대표님만의 그 기법이 있을 텐데 궁금해서 오늘 이거 노블엑스 1시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참여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마음의 AI 한번 보죠. 마음의 AI. 마음의 AI는 또 이거 AI 관련주인데 AI 관련 지난주에 괜찮았었는데 어떻게 수익 나게 되신 건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AI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만 거래를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오던 종목입니다. 사실 AI 관련주는 대부분 다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하락을 크게 한 것도 있는데 이 마음의 AI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크게 오른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장 그러네요. 이후에 보시면은 상장 때 애초에 3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급등해가지고 올라온다가 시장 하락 맞으면서 지금은 다시 2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AI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당장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요소가 현대나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 투자 한번 해버리면 주가가 엄청나게 떠버리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고 엠로 같은 경우는 아예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는 그 AI 쪽도 투자만 받으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할 텐데 어차피 대기업도 분명히 AI하고 로봇은 대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도 거느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한번 계속 사고 팔고 해보자라는 것이고 주가가 이제 너무 높으면 대응하기 힘든데 얘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아직까지 없지만은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해놓고 그 금액을 지금 쟁여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돈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금적인 부분도 여유가 꽤 있는 편이고 해서 좋은 소식 한 번 있으면 주가가 완전 급등해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AI 쪽은 대세론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엠노 얘기해 주셨는데 엠노도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 SDS가 이제 대주주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아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업 집단에서 한번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거 들어간다고 뜨면은 주가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의 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장했을 당시 가격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오른 게 없는 종목인데 요거에 대해서 쌍바닥 딱 잡은 그 타이밍이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런 긴데 이 최병근 대표님이 요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게 잘 해주시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술적인 분석 포인트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현기 아나운서님께서 참여하는 방법과 혹시 궁금한 수익률 종목 내용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죠. 네. 한번.
일단 노바렉스 마음 AI까지 봤는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무려 68.7%나 기록하신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도 다음 주에 무려 68.7% 가량 가까운 수익률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바렉스 마음 AI까지 살펴봤는데 드림 CIS, 인트론 바이온, 두산 로보틱스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대표님?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트론 바이오나 드림 CIS는 기술적 반등 노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장 때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던 종목이고 시총 5조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나야 잘 먹을 거 없었죠. 뭐. 그렇죠. 그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내려가기 시작해서 2조 원대까지 꼬꾸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때 이거 더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 많이 드린 게 어차피 두산이라는 대기업을 끼고는 있지만 이 회사가 아직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에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에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 보고 가는 거라서 얼마가 저점이다 이런 것을 기준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특히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정 시점에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30일이죠. 30일 날 크게 급등 한번 했었습니다. 20% 이상 막 급등하면서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조정받는 날 매수를 한 건데, 사실은 그 뒤에 한번 끊어치고 다시 살 생각이었는데, 이 종목이 조정을 안 받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공매도 때문에 완전 시장의 중심이 돼버리고 주인공이 돼서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종목,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딱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떠오르는 주식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병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바닥은 시장이 잡아주는 거다. 네, 바닥은 내가 잡을 필요 없다. 시장이 잡아주는 거다. 그 다음에 판단하라 이런 얘기시고 상당히 중요한 주식 경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식 경험 하나 있어요.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를 세게 맞은 곳이 2차전지긴 한데, 그거 말고도 바이오 일부 종목,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또 공매도 많이 맞았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공매도 많이 맞았는데, 이 공매도 맞은 게 풀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면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좋은 타이밍을 좀 잘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만한 그런 갭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좀 이따가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계속 매수 들어오는 편이고, 저는 뭐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두말 안 합니다. 딱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얘기 드리는 게 AI,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AI하고 로봇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막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가 좀 없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제일 많이 투자 들어오는 게 이런 성장 산업들. 예전 같았으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AI, 로봇 이쪽이 제일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트렌드로 보고 있는 게 딱 저 세 개거든요. 저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자율주행 우주항공. 딱 요 정도만 보고 있는데, 네. 예, 딱, 근데 어차피 자율주행이나 AI나 똑같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저랑, 내년 향후 전망의, 내년의 먹거리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병 대표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봇 AI, 요런 종목들, 여러분, 좋은 거 알고 있지만, 타이밍 잡기가 힘들죠. 여러분,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됩니까?
우리 최명근 대표님 모시고 24시간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같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타이밍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편한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통메시지 오픈 채팅방 차연법 우리 정혜경 아나운서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시황 얘기 있다는데 그거까지 한번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률 리뷰 잘 들었고요. 무려 68.7%나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로 최병곤, 문자 내용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황 관련해서 궁금한 거 내용을 들고 왔는데 2차 전지가 급등했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 차지했던 2차 전지 업종이 주가가 폭등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가능할 자리인지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고 제일 전문가로서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 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주가가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공매도 금지라는 거에 크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그 전체 시장의 공매도 금액 1개월치 누적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네. 참 징하게도 매도 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 진짜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2등이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까지 5위까지가 다 그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도 LNF, 삼성 SDI, 포스코 DX 뭐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상은 지금 공매도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오늘 그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와 버린 거고요. 거기다 또 이제 시장 전체가 공매도 그러면 2차 전지 딱 이렇게 연계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그게 금지된다고 하니까 뒤에 후속 매수까지 막 따라붙으면서 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2차 전지가 공매도를 많이 맞고 하락을 과도하게 해서 올라온 거는 맞고 또 매수가 강한 거는 맞지만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업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고 글쎄요,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분명히 성장 산업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개입해버리면은 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였었거든요. 과거에 태양광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산업이 뜬다 이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뛰어들면서 톤당 100달러를 넣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 폭락했죠. 10달러 이하까지 떨어져 버렸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금 리튬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2차 전지 자체도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수요가 대전환기를 맞이하니까 분명히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불편한 게 많아요. 가장 먼저 충전 문제가 역시 불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안전성 문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사고가 나버리면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의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층들은 이미 살 만큼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안 사던 사람이 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불편하고 조금 겁도 나고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저도 뭐 글쎄요 꼰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멈춰진 상태예요. 물론 그것이 장기간의 성장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2차 전지 업황이 계속해서 팽창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살아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상승이 강했고 내일도 상승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 시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나중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장기 플랜을 짜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상승을 이용해서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을 짜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 그 최병훈 대표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내연기관 아직도 내연기관 타고 있는데 네. 제 주변 지인이 이제 전기차를 한 2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바꿔서 타거든요. 근데 저는 멀미나고 별로인 거예요. 승차감이 너무. 근데 제 친구한테 자세히 한번 물어보니까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는 엔진 오일 정기 점검해야 되고 냉각수 점검해야 되고 별의별 걸 다 점검해야 되는데 아, 전기차는 점검할 게 없어요. 아, 그거 하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래서 살 사람들은 좀 다 사버렸다. 그리고 사실 중국 끼어들면 되는 걸 못 봤어요. 저도. 잘 되는 거 못 봤는데 역시 중국 때문에. 사실 그럼 2차 전지에 약간 그런 약간 호재와 악재 이런 게 지금 현재 혼재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중에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그 공매도 지금까지 했던 종목도 쭉 해가지고 쭉 많이 보여주실 텐데 그거 종목도 분명히 그 종목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추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료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매수세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나 이 종목, 내 종목, 특히 내 종목 약간 공매도 어떤지 좀 궁금하다. 내 종목은 공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환매수가 들어올지 궁금하다 하시면 쇼크버링이 어떻게 들어올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우리 최병근 대표님한테 한번 꼭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번호 안내와 함께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시다고 하던데 한번 그 질문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 업황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진 물음표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2차 전지 매수할까 아니면 매도할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단에 샵 3989 최병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런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네이버 생성형 AI 서비스 Q라는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네이버가 내년부터죠. 4분기부터는 생성형 AI인 Q를 모바일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Q가 뭐냐? 바로 Q는 떠오르는 생각을 대화하듯이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AI 검색기인데요. 이 Q가 네이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Q에 관련된 관련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놨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놨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방송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우리 증시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짜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해소해버리고 나니까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급등했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흑자 전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그동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이렇게 좋게 내놨는데 9월달, 10월달 주가 하락을 보면은 좀 억울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주식적인 사정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해서 크게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가 커머스 부분이에요. 즉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장 선점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데도 좋았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확실한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뭐냐라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AI한테 특정 주제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은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창작을 해내요. AI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예술 작품도 AI가 심지어는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다가 이걸 붙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검색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이고 원하는 내용을 빨리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붙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비스를 하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앞질러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글로벌 X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AI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역시 네이버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본래의 주식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생성형 AI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주가가 워낙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좀 띄우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이 좀 길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매수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하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관련된 주식들, 특히 그 생성형 AI 검색 엔진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노리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네이버 본주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생성형 AI하고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기업들,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서 온 코난, 미래에서 온 코난이라고 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 그동안 부침이 좀 심했는데, 사실 저는 이 생성형 AI가 다시 탄력을 받은 조건이 조금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테슬라도 역시 생성형 AI인 그록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이 모든 회사들이, 모든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하나 정도 무조건 끌고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삼성 SDS도 조만간에 앱노랑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매수 타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이런 종목도 전문가의 영역인데, 이런 전문가의 영역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전문가님과 같이 함께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우리 최병근 대표님 지난주 수익률 1위 하신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AI하고 이쪽 관련돼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계속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계속 트레이딩 계속 하시면서 수익률 쌓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 타이밍 정말 힘들다, 종목도 사실 여러 가지 중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노란통메시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희 아나운서께서 지금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시다는데, 그 질문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수익률 리뷰와 함께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이버까지 알아봤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 하단에 번호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최병곤 대표님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 히든 종목까지 마지막에 저희가 예정돼 있을 예정인데,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는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일단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서 금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금리 동결과 관련하면 성장주가 눈에 띄죠. 일단 공매도 금지 소식과 함께 로봇주 역시 뛰었던 하루였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 자체가 전부 AI,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는 오늘 빼먹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말씀드리거나 아니면은 노란 톡방을 통해서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산업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 때문에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은 그 급등 종목에 가려서 그렇지, 실제로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제일 강했던 종목이 로봇 관련주예요. 그 중에서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공매도라는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여타 집중타를 맞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매도가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나 상승을 했다는 것은 하락 이후에 또 새롭게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유진로봇 같은 종목도 최근에 부각이 제일 많이 되고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회사의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즉 물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형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것이 이제 과거에 예전에 막연한 로봇에 대한 부분 동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좋고 또 대기업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로봇 관련주는 당분간 좀 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로봇 관련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실생활에 사용되는 실제 로봇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특성상 고평가 주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력이 그만큼 되지도 않은데 터무니없이 높은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노림수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대기업이 인수를 했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이런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또 역시 대기업 관련주들로 역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 알려드렸는데 대기업이 투자한 데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우리 최병근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좀 주시죠. 히든 종목,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그 로봇 관련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뭐 힌트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방송 초반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중이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사실 초반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공략을 했다가 조정 기다려서 매수하고 오를 때 팔았는데 조금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계속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없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후속 매수 들어오는 강도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시세를 뽑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조정을 받더라도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제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가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물 나오는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고가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를 좀 시도하시는 게 좋고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면서 저점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인데 히든이지 않은, 다 알려드리는. 하지만 이렇게 알려줘도 어차피 매매 타이밍 잡기 힘들 거다. 매매 타이밍 잡아서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의 좀 자신감이지 않나. 저 약간 자신감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자,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자 두산 로보틱스 공략할 때 여러분들 제일 신규 상장주 공략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보호회수 물량 나오는 거예요. 네, 보호회수 물량. 그러니까 기관이나 주요 메인 지분자들이 팔 수 있는 시점이 정해졌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좀 두산 로보틱스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로봇 하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두산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협동 로봇 1위니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요거 좀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요거 내년 트렌드로 같이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매매 타이밍 한번 같이 꼭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마지막 히든 종목 두산 로보틱스 언제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샵 3989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최병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매수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할 내용을 다 마쳤는데 우리 최병근 대표님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만 하시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 노란 톡방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어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는 시점에 8,000원까지 매수를 하면서
오늘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ETF죠. 오늘 2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도 타이밍 모르면 다 호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노란 톡방 오셔서 제대로 설명 듣고 정확한 얘기 들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참고로 오늘 27.19%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반드시 꼭 함께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좋은 수익률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해야 되겠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하실 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